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수요일이죠. 수요일이니까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했던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오늘 무기는 진짜 유명한 무기입니다. 바로 5호 전차죠. 독일 기갑 군단을 말아먹은 원흉, 제가 또 물음표를 딱 쳐놨고요. 5호 전차 판터 알려드리겠는데, 독일 관련한 이 2차 대전 관련한 영화를 보면 뭐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탱크가 바로 이 5호 전차 판터죠. 그렇게 해서 정말 훌륭한 전차였는데, 제가 독일 기갑 군단을 말아먹었다, 원흉이다, 이렇게 적어놓은 또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의 주력 전차 메인 배틀 탱크 개념을 구상했던 독일 육군의 원대한 꿈이었죠. 1938년도 이제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때 이제 3호 전차, 4호 전차 이런 전차를 가지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1호 전차, 2호 전차는 이제 뭐 어떤 그 컨셉 연구 개념이었고, 3호 전차가 이제 주로 주력 전차 겸 돌격 전차로 썼고, 4호 전차는 보다 더 강한 화력으로 이제 지원 전차 이런 걸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틀러가 3호나 뭐 4호 같은 이런 전차에 만족할 수 없지, 더 센 거 진짜 뭐 이런 거 뭐 지원 전차, 돌격 전차 뭐 이런 거 다 따질 필요 없고 그냥 하나로 그냥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우리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4호 전차 같은 것을 봤을 때 정말 키도 엄청 크고, 장갑도 완전히 그냥 두부장갑처럼 이렇게 뚝뚝 잘라져 있어가지고 한 방 맞으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도 같고, 맞을 수 있는 이 공간도 굉장히 큰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4세대 주력 전차로 삼기에는 영 마음에 안 들었던 VK 2.001 설계안입니다. 이 VK2001 설계안은 이제 주력 전차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막 나온 설계안 중에 하나인데, 아니 보니까 아무리 봐도 4호 전차하고 뭐 그냥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니 뭐 도대체 4호 전차는 달라진 게 뭐가 있죠? 그러니까 아니 뭐 답답하면 니들이 만들어 보든가, 이제 이럴 정도로 새로운 개념의 전차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난항에 봉착해 있던 독일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이 프랑스를 이 3호 전차, 4호 전차를 완전히 휩쓸어 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여세를 몰아서 오른쪽으로 가죠. 바로 독소 전쟁의 개전입니다. 바바로사 작전을 통해서 소련으로 쫙 들어갔는데, 아니 이게 뭐야? T-34 쇼크를 받았어요. 더 강력한 전차가 필요하다고 느낀 거예요. 1941년도에 독소 전쟁을 개전을 하고 나서 소련하고 딱 전쟁을 해보니까 소련의 T-34 그리고 KV-1 이런 전차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T-34를 보고는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적은 저서가 있죠. 나이투쟁, 마인캄프. 거기 보면 이제 뭐 당연히 독일 국민들 그때 당시에는 강제로 다 읽었겠죠, 그 마인캄프를. 거기에 보면 이 슬라브 민족은 완전히 인종 쓰레기다, 그래서 청소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니 저 인종 쓰레기 열등 민족인 슬라브 놈들이 이런 걸작을 만들다니, 아니 솔직히 우리 보급품보다 더 나은 거잖아,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훌륭한 전차 T-34 전부 경사장갑으로 돼가지고 방어력도 훨씬 강하고 기동력 좋고, 그리고 뭐 인체공학적 설계 이런 건 전혀 안 돼 있지만 어쨌든 완전히 전투를 위해서 만든 본연의 그런 모습들, 이런 걸 보고 아주 구조가 간단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이야 이거 정말 좋네, 이제 이렇게 돼 있었는데, 당시 소련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이 장군들 이런 사람들 전부 이제 숙청을 다 해버렸죠. 그리고는 뭐 거의 뭐 동네 건달 이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방어 전략을 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T-34 같은 이런 훌륭한 전차를 가지고도 그냥 초반에 그냥 뭐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독일이 T-34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제대로 된 지휘관이 있으면 조직적으로 후퇴했을 텐데, 제대로 된 지휘관이 없으니까 당시 이제 이 공산당 숙청으로 해서 그냥 다 날려버렸으니까, 예조프시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뭐 놔두고 다 도망가 버린 거죠. 그래서 독일군이 이걸 확 노획해가지고 빨리 이제 페인트 칠해가지고 독일군 도색을 칠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오인 사격 받을까봐 독일 이 70자 마크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새겨서 야 우리 편이야, 이제 이렇게 자기네들이 T-34를 썼어요. 그래서 T-34 같은 이길 수 있는 이런 전차가 필요하다고 느낀 겁니다. 자, 그래서 T-34를 꺾을 4세대 전차 수주전이 벌어진 거예요. 벤츠, 그리고 만,
이 두 회사가 대결을 벌였는데 1942년도에 수준이 벌어져서 벤츠는 이런 설계안을 냈고 마는 이런 설계안을 냈어요. 벤츠는 VK 30.01 설계안을 냈는데 아니 아무리 봐도 그냥 뭐 T34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뭐 거의 복사 붙여넣기 한 수준으로 똑같이 적었어요. 이렇게 T34하고. 근데 이제 마는 T34의 이 경사장갑의 컨셉은 좀 따르면서 포탑 형상을 조금 독창적으로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독일스러운 이런 느낌을 좀 만들어 놨어요. 이 이제 벤츠안 같은 경우는 포탑이 더 전방으로 나와가지고 완전히 T34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여기 이제 마는 포탑을 조금 뒤로 빼가지고 뭔가 조금 달라요. 그래가지고 아니 벤츠에게 아니 이건 누가 봐도 T34 베낀 건데 제정신인가요? 이제 그러니까 벤츠가 아니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란 거 그거 모르세요? 이제 이렇게 변명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벤츠는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냐? 당시 이제 의외로 서스펜션 이 동력 계통에 좀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최종 평가로 떨어졌는데 실제로는 또 썰인데요. 이건 뭐 야 T34하고 너무 똑같잖아. 어떻게 뺏겨도 이렇게 뺏길 수가 있냐. 그래도 이 우리 독일 민족이 어떻게 저 열등 민족인 인종 쓰레기라고 하는 슬라브 적을 뺏기면 되냐 해가지고 이제 떨어졌다라는 썰도 있어요. 어쨌든 이 마의 설계안이 채택돼서 이게 이제 바로 5호 전차로 채택이 됩니다. 5호 전차의 이름 판터죠. 표범. 자, 미래 독일 육군 주력 전차로 화려하게 데뷔합니다. 5호 전차 판터. 1943년 1월에 이렇게 이제 첫 제품이 나왔는데 원래 설계한 설계안보다 조금 더 무거워졌어요. 최초에는 43톤을 목표로 했는데 만들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좀 더 붙이고 하다 보니까 49톤이 됐습니다. 엔진 출력은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하게 강했던 690마력짜리 디젤 엔진이고요. 승무원은 5명입니다. 최대 속도도 처음에는 한 50km 이상의 속도를 내보려고 했는데 이게 좀 어려워가지고 무거워지다 보니까 시속 46km가 됐어요. 그런데 또 야지에서는 30km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주무장은 당시로선 정말 획기적인 79경장 75mm 전차포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위력입니다. 79경장이나 되니까 당시 T34는 76mm예요. 그런데 여긴 75mm죠. T34보다 구경은 1mm가 작지만 큰 의미 없지만 어쨌든 79경장으로 이게 어마어마하게 포신이 길다 보니까 포구 스피드가 엄청 빠른 거예요. 그래서 T34와 교전을 했을 때 이 800에서 1000m에서 T34의 전면 장갑을 격파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T34나 여기나 뭐 똑같이 경사장갑이니까 T34는 이 판터를 격파할 수 없었어요. 이 정도로 우수한 그런 능력을 보였고 당시 전차전은 주로 한 500m 내에서 벌어지는 이런 전차전이었는데 지금은 한 2km죠. 당시는 500m인데 그런데 800에서 1000m에서 T34를 격파할 수 있으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의 전차포였죠. 그리고 부무장으로는 MG34 기관총 2정 이제 이렇게 장착을 하고 43년 1월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화력, 방어력, 기동력 모든 면에서 당대 최강의 스펙이에요. 보시다시피 75mm 전차포 아주 장포신의 전차포죠. 그리고 경사장갑인데 이 경사장갑의 두께가 80mm예요. 이 80mm를 눕혀놨으니까 훨씬 더 두껍죠. 두꺼워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방어력도 아주 강해지고 그리고 이제 함정으로 군함에서 쓰던 그 디젤 엔진 갖다 붙여서 이 49톤의 무거운 전차를 움직이게 된 거예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 4호 전차, 3호 전차, 4호 전차를 대체하는 이 주력 전차 사업으로 이 5호 전차 사업, 6호 전차 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5호 전차인 판터가 사실은 스타트는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6호 전차인 티거보다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독일군에 배치된 것은 티거가 더 빨리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스타트를 판터가 먼저 했으니까 그냥 네가 5호 전차에 너는 뭐 먼저 나왔지만 그래도 늦게 시작했으니까 너가 6호 전차에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였어요. 자, 스타델 작전을 주도할 결전병기입니다. 총통 히틀러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판터예요. 1943년도인데 야 우리 최신형 판터 전차 도착할 때까지 작전 연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1941년에 독소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소련으로 치고 들어갔습니다. 막 그렇게 초반에는 뭐 승승장구했다가 나중에 이 소련이 정신 차리고 그리고는 이제
청야 작전을 통해서 완전히 후방으로 빼서 독일군을 보급을 어렵게 만들죠. 정말 뭐 허덕허덕합니다. 그리고 T-34에게 계속 고전을 하고요. 그래서 건곤 일척의 승부 한번 보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쿠르스크에서 소련군 전체 한번 모아봐. 우리 독일군도 기갑전력 전체로 한번 모아볼게 해서 사상 최대의 기갑전력을 독일과 소련이 붙어요. 그게 이제 쿠르스크 전투인데 그게 이제 시타델 작전입니다. 그걸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당시 소련이 이 정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가 하면은 이 독일과 오스트리아 여기에 이제 이 스파이 부대를 잠입시켜 놨는데 이 스파이 부대가 거의 독일의 작전 계획, 지휘관 이름, 지휘 라인, 또 지휘 계통, 이 모든 하다못해 그냥 정말 이 개요도까지 다 소련이 가져갔을 정도로 알고 있었을 정도로 그냥 다 알고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독일이 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거 외에도 실제로 졌던 이유는 바로 이 판터의 때문이에요. 왜냐? 히틀러가 미적미적거립니다. 왜냐? 판터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판터만 있으면 소련의 T-34가 뭐고 그냥 다 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판터가 생산이 늦어버렸어요. 아시다시피 아까 생산이 좀 늦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터 저거 한 300대 넘게 생산해서 이 치타델 작전 쿠르스크 전투하는데 저기에 선봉 기갑사단에다가 판터로 전부 다 도배해줘. 그래서 한 개의 기갑사단을 한 300여 대의 판터로 5호전차 판터로 전부 다 도배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판터로 중무장한 이 기갑사단이 그냥 돌파를 하는, 그래서 그냥 선봉에서 소련을 휘저어버리는 이런 용도로 쓰자. 이렇게 하는데 아직 판터가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판터가 다 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최초의 전투를 하려고 했던 것보다 한 2주 정도 밀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는 빨리 해야 됩니다. 쟤들 준비 다 하기 전에 빨리 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히틀러가 아니 판터가 빨리 와야 되잖아 해서 이제 히틀러가 미적미적거린 거예요. 당시 이제 이 소련 같은 경우는 팍프론트라고 하는 방어선을 쳤는데 그게 이제 삼중 방어선이에요. 처음에는 대전차호를 팝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구릉 지역에서 싸우니까 방벽을 세우죠. 그래서 전차라 하더라도 타고 넘어갈 수 없는 방벽을 세우고 그리고는 전차가 올라올 수 있는 라인을 만들어 줍니다. 회랑을 만들어줘요. 일부러 전체를 다 방벽을 세우는 게 아니고 회랑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회랑에는 대전차 지뢰를 쫙 깔아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전차들이 그쪽으로 오면은 대전차 지뢰를 밟아서 터지게끔 만들어 놓고 그 방벽 뒤는 철조망으로 완전히 또 감싸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차와 같이 작전하는 보병들이 함부로 타넘을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그 철조망 뒤에는 기관총 진지 그리고 보병의 휴대용 대전차 무기들 이런 식으로 쫙 도배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대전차 전차 참호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제 대전차 자주포라든지 아니면은 T-34 전차 이런 걸 이제 전차호에다 집어넣고 딱 이렇게 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군 같은 경우는 이 회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회랑으로 들어가니까 지뢰를 밟을 수밖에 없고 그럼 보병이 들어가서 그 지뢰를 제거하려고 하니까 철조망이 잔뜩 있는 이 뒤에서 기관총이 날아오고 이러니까 이제 사실 이길 수가 없었던 그런 전투였고 여기서 이제 독일의 기갑전력이 완전히 다 녹아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 2차 대전을 지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결정타를 맞은 게 쿠르스크 전투인데 그때 판터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해! 라고 했으면 소련이 그 팍프론트 방어선을 제대로 구축하기 전에 밀고 들어갔을 텐데 아니 판터 올 때까지 조금만 더 2주 있다가 온다잖아 일주일 있다가 온다잖아 할 때 이제 소련은 그 팍프론트 방어선을 다 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방어선이 딱 돼 있는데 이 판터가 가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박살나버린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히든카드로 주목을 받았지만 기피 전차로 전략한 판터입니다. 왜냐? 아니 이름에 판터 들어가면 전부 변속기 문제 생기는 거냐? 왜 이러냐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판터. 표범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한 6, 70년 지나서 지구 반대편의 대한민국에서 또 판터, 바로 팬더죠. 블랙팬더, 흑표 전차가 나왔는데 이것도 변속기가 문제예요. 그리고 70년 전에 독일에서 이것도 변속기가 문제예요. 그래서 표범 이름만 들어가면 전차는 변속기 문제냐라는 제가 우스갯소리 해봤는데 우리 흑표 전차 부디 변속기면 문제없이 잘 달리는 그런 표범이 되길 바라고요. 자, 왜 이게 이제 변속기 문제가 생기냐?
처음에 43톤을 예상했는데 49톤짜리가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9톤이 무거우니까 당연히 서스펜션이나 이런 엔진 출력 이런 게 좀 무리가 가고 딸리게 되죠. 그걸 이제 무리하게 급가속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변속기가 문제가 생기고 깨져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잘 가다가 서버립니다. 변속기 깨져버리니까 서버리죠. 그러면은 전차는 달려야 되는데 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의 먹잇감이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옆구리 맞고 막 쓰러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T-34가 판터를 5호 전차를 전면에서는 깰 수 없다는 걸 이제 T-34가 학습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T-34는 어떻게 하냐? 야, 어차피 우리가 숫자는 훨씬 많으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뭐 한두 대 깨질 생각하고 그냥 양쪽으로 싹 포위 기동해가지고 옆구리를 치자. 그럼 쟤는 옆구리는 빈약하니까 옆구리 치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기동해가지고 지그재그 막 기동해가지고 옆구리로 들어가서 옆을 막 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판터들이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브래드 피트 나온 그 영화 퓨리 있죠. 그 퓨리 영화 보면은 M4 셔먼 탱크를 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독일의 티거 전차 이런 것들 만났습니다. 그때도 바로 이제 셔먼들이 우회 기동해가지고 옆구리를 치는 이거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지금 만든 T-34라고 하는 러시아 국뽕 또 이 전차 영화가 있는데 그것도 뭐 나름 뭐 볼만합니다. 그거 보시게 되면 거기도 역시 이렇게 딱 판트가 나오면 바로 그냥 우회 기동해서 옆구리를 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옆구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T-34를 격파를 한두 대 시킨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는 T-34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제 판터가 결국은 지게 되는 겁니다. 판터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기간 중에 43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총 6,000대 정도를 만드는 전쟁 후반의 독일의 주력 전차입니다. 자, 그래서 마땅한 대안이 없어요. 자, 이제 쿠르스크 전투에서 박살이 나고 또 그리고는 이 연합군 즉 미군과 영국군이 와서 매일매일 이 중공업지대를 폭격을 하니까 제대로 생산을 해낼 수도 없고 그런데 6호 전차인 티거 엄청나게 강력하죠. 88mm 주포에 뭐 정말 강력한데 이 티거 같은 경우는 너무 무거워요. 70톤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철강 조달할 수도 없고 이제 보급로 지금 다 막히고 있으니까 전쟁 후반에 그리고 또 역시나 그렇게 무겁다 보니까 티거 자체도 또 변속기 문제 이런 동력 계통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티거는 그 엄청나게 비싼 가격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전차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 중에 한 500대 정도만 생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6,000대 생산됐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2차 대전 후반에 그냥 큰거리 연명을 하다가 또 이것도 다른 뭐 3호 전차, 4호 전차나 돌격포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너무 구조가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대량 양산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셔먼처럼 막 3만 대, 4만 대, T-34처럼 막 2만 대, 3만 대 막 이런 식으로 막 찍어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이 비싸고 하다 보니까 6,000대밖에 생산을 못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6,000대 어마어마하지만 그때로서는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을 말아먹은 원흉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정말 훌륭한 전차였지만 구조가 복잡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빨리 대량 양산을 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전차를 생산할 수 없었던 판터 그리고 이 판터를 너무 마음에 들어했던 히틀러 때문에 그 판터가 올 때까지 쿠르스크 전투를 미루어서 독일이 소련이 완전히 방어선을 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게 한 그 판터 자기는 잘했지만 훌륭했지만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그리고 비쌌기 때문에 사실은 전쟁을 지게 된 판터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